요즘 SK 하이닉스 보면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고점 아니야?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반대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단순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는데 도대체 뭘 보고 저평가라는 걸까? 그런데 보고서의 숫자를 따라가 보니까 이유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정말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고점론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공급이 증가하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 우리가 계속 봐왔던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HBM 수요가 강하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건 이미 다 반영된 것 아니야? 그런데 KB증권은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수요가 좋아지는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빅테크 고객사들이 원하는 메모리 수요를 전부 공급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수요 충족률을 약 60%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들이 메모리를 100만큼 원하는데 시장에서는 60 정도밖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의 수요가 그냥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공급하지 못한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에도 공급이 부족하면 그 수요가 다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수요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새로운 메모리 생산 라인 하나를 제대로 완성하는데 최소 3년 이상이 걸립니다. 돈이 있다고 내일부터 공장을 하나 더 돌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KB증권이 내놓은 결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2028년까지 최소 3년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게 맞는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보고서에서는 전체 메모리 생산 물량의 60% 이상이 이미 공급 확정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메모리 산업은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무너지고 실적도 같이 흔들리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생산할 물량 상당 부분의 고객이 미리 잡히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구조에서 앞으로 필요한 물량을 먼저 확보하고 생산하는 구조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급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까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보고서가 보는 건 단순히 HBM이 잘 팔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수요는 계속 들어오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고 일부 물량은 장기 계약으로 먼저 묶이고 그 상태에서 메모리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보면 이 보고서가 왜 극단적 저평가라는 표현까지 썼는지 이해가 됩니다. KB증권은 SK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259조 원, 내년에는 389조 원까지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PER이 불과 3배 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숫자가 반드시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증권사의 전망치니까 실제 실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왜 이렇게 높은 숫자를 계산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배경에는 HBM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나? 가 아니라 앞으로 벌돈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오른 게 맞나?
저는 앞으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난 영상에서 봤던 주주 환원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는 3분기 안에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추가 배당이 나올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지, 소각까지 연결될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같이 놓으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커집니다. 기업이 앞으로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과 그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줄 정책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KB증권 역시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받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글로벌 국부펀드와 대형 장기 자금까지 들어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큰 자금이 들어와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실적이 커지고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현금이 쌓이고 그 현금이 주주에게 돌아오는 구조까지 만들어진다면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장기 자금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반도체 고점론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아직 시장이 다시 계산해야 할 숫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 반도체 사이클이었다면 실적이 좋아질수록 다음 공급 증가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만들어내는 메모리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 고객들이 원하는 물량조차 전부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늘리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생산할 물량의 상당 부분은 장기 계약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까지 강화된다면 시장이 하이닉스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방향은 명확합니다. 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을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기보다 추가 상승을 위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주가가 매일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과 사이클 자체가 끝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은 후자보다 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하이닉스를 어디에서 들어가야 하느냐? 여기서는 방향과 자리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방향을 추가 상승 쪽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움직이는 주가를 아무 데서나 따라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상승 전망이 강할수록 어디에서 잡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특정 가격을 찍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도 주가는 움직이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는 또 다른 가격일 수 있으니까요. 대신 현재 흐름에서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접근 구간과 들어간 이후 대응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이번 흐름에서 새롭게 들어갈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자료 신청 후 SK 하이닉스를 선택해주세요. 실제 대응할 때 필요한 구간과 체크포인트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과 주가가 비싸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주가보다 훨씬 빠르게 커진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B증권이 SK 하이닉스를 극단적 저평가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장기 공급 계약과 주주 환원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고점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앞으로의 실적이 보여주겠지만 현재 공개된 조건들을 놓고 보면 저는 SK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구간에서 접근할지는 하단 브리핑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